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집안에 숨겨진 행운의 구역을 찾아내는 비밀 무기, 바로 팔괘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팔괘맵은 풍수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집안의 각 구역이 우리의 인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집안의 배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직업, 건강, 사랑, 재정 상태 등이 개선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마법 같은 팔괘맵을 통해 어떻게 집안의 운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팔괘맵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팔괘맵이란 무엇인가? 팔괘맵은 풍수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집안의 각 구역이 우리의 인생의 특정 측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팔괘맵은 일반적으로 9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구역은 집안의 특정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쪽 직업과 경력. 북쪽 구역은 우리의 직업과 경력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강화하면 직장에서의 성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남쪽 명예와 인지도. 남쪽 구역은 우리의 명예와 인지도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하면 사회적 위치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동쪽 건강과 가족. 동쪽 구역은 건강과 가족을 상징합니다. 가족의 화목과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 구역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서쪽 창의성과 자녀. 서쪽 구역은 창의성과 자녀를 상징합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하면 창의력과 자녀의 성장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북동쪽 지식과 자기개발. 북동쪽 구역은 지식과 자기개발을 상징합니다. 공부나 자기개발을 원한다면 이 구역에 주목하세요. 북서쪽 귀인과 도움. 북서쪽 구역은 우리의 귀인과 도움을 의미합니다. 이 구역을 강화하면 중요한 인맥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서쪽 사랑과 관계. 남서쪽 구역은 사랑과 인간관계를 상징합니다. 사랑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이 구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남동쪽 재물과 번영. 남동쪽 구역은 재물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경제적 번영을 원한다면 이 구역을 잘 관리하세요. 중앙. 건강과 균형. 집안의 중앙은 건강과 균형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집안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2. 팔괘맵 적용하기. 팔괘맵을 집에 적용하려면 먼저 집의 평면도를 준비하고 이를 팔괘맵과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단계로 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집의 평면도 준비하기. 집의 평면도를 그리거나 프린트하세요. 각 방의 위치와 주요 출입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심점 찾기. 집의 중심점을 찾습니다. 이는 팔괘맵의 중앙이 위치할 곳입니다. 중심점은 집의 내 모서리를 연결하는 두 개의 대각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팔괘맵 적용하기. 팔괘맵을 집의 평면도에 맞춰 올려놓고 각 구역이 집안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때 팔괘맵의 북쪽이 집의 실제 북쪽과 일치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각 구역의 활성화 방법. 팔괘맵의 각 구역은 집안의 특정 부분과 연결되며 각 구역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이제 각 구역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북쪽 직업과 경력. 강화 요소. 물 요소. 활성화 방법. 작은 분수나 수족관을 배치하여 물의 흐름을 도입하세요. 파란색이나 검은색 장식품도 좋습니다. 예시. 책상 근처에 물이 흐르는 장식품을 놓거나 벽에 바다나 호수의 그림을 걸어보세요. 남쪽 명예와 인지도. 강화 요소. 불 요소. 활성화 방법. 빨간색 장식품이나 촛불을 사용하여 불의 에너지를 도입하세요. 예시. 남쪽 벽에 빨간색 그림을 걸어두거나 촛불을 켜두면 좋습니다. 동쪽 건강과 가족. 강화 요소. 나무 요소. 활성화 방법. 식물이나 나무로 만든 장식품을 배치하여 나무의 에너지를 강화하세요. 예시. 큰 화분에 건강한 식물을 동쪽에 배치하거나 나무로 만든 가구를 사용해 보세요. 서쪽 창의성과 자녀. 강화 요소. 금속 요소. 활성화 방법. 금속으로 만든 장식품이나 하얀색 물건을 사용하여 금속의 에너지를 도입하세요. 예시. 서쪽에 금속으로 된 조각이나 하얀색 액자를 두어 보세요. 북동쪽 지식과 자기개발. 강화 요소. 흙 요소. 활성화 방법. 돌이나 도자기로 만든 장식품을 배치하여 흙의 에너지를 강화하세요. 예시. 책장 근처에 작은 돌을 놓거나 도자기로 만든 조각을 두어 보세요. 북서쪽 귀인과 도움. 강화 요소. 금속 요소.
활성화 방법. 금속으로 만든 물건이나 하얀색 장식품을 사용하여 금속의 에너지를 도입하세요. 예시 북서쪽에 은색으로 된 장식품이나 금속으로 만든 액자를 두어 보세요. 남서쪽 사랑과 관계. 강화 요소, 흙 요소. 활성화 방법. 도자기나 돌로 만든 장식품을 사용하여 흙의 에너지를 강화하세요. 예시 남서쪽에 커플 피규어나 도자기로 만든 장식품을 두어 보세요. 남동쪽 재물과 번영. 강화 요소, 나무 요소. 활성화 방법. 식물이나 나무로 만든 물건을 배치하여 나무의 에너지를 강화하세요. 예시 남동쪽에 돈나무돈을 상징하는 나무를 두거나 나무로 된 가구를 배치해 보세요. 중앙 건강과 균형. 강화 요소. 모든 요소의 균형. 활성화 방법. 집안의 중심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꾸며야 합니다. 다양한 색상과 재질을 사용하여 균형을 맞추세요. 예시 중앙에 다양한 색상의 카펫을 깔거나 여러 재질의 장식품을 조화롭게 배치해 보세요. 4. 8궤 맵의 적용 사례. 8궤 맵을 집에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집안의 분위기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8궤 맵의 적용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경력 상승을 위한 북쪽 구역 활성화. 한 직장인은 경력 상승을 위해 북쪽 구역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작업실에 작은 분수를 설치하고 파란색 장식품을 추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승진 기회를 잡았고 그의 경력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사례 2. 사랑과 관계 개선을 위한 남서쪽 구역 활성화. 한 커플은 남서쪽 구역을 활성화하여 관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 구역에 커플 피규어와 로맨틱한 그림을 배치하고 도자기로 만든 장식품을 추가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더 깊은 이해와 애정을 쌓아갔고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사례 3. 재정 안정과 번영을 위한 남동쪽 구역 활성화. 한 가족은 재정적 안정을 위해 남동쪽 구역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들은 이 구역에 큰 돈나무와 나무로 만든 장식품을 배치했습니다. 몇 개월 후 그들은 예기치 않은 재정적 기회를 얻고 경제적으로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5. 8궤 맵을 통한 집안의 균형 유지. 8궤 맵을 사용하면 집안의 각 구역을 활성화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집안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구역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구역만 과도하게 강조하면 다른 구역의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역을 적절히 활성화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궤 맵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집안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한 8궤 맵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집안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세요. 집안의 각 구역을 잘 관리하고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의 직업, 건강, 사랑, 재정 상태 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8궤 맵을 활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팁이 여러분의 집안과 삶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